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항만 가봐도 정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엔저 때문에 뭐 일본 여행할 맛 난다, 쇼핑할 맛 난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 최근에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일본 정부가 원하던 방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엔화의 추락 어디까지일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토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엔화값 지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7월 4일에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함께 보시죠. 이날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61.96엔으로 올랐는데 이는 일본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6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로 대비 엔화 환율도 174.48엔까지 상승을 해서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야말로 초엔저 시대가 열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엔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일본도 통화 완화 정책에 지금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금리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올해 3월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때만 해도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연 마이너스 0.1%였던 기준금리를 0%로 올려서 11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했는데 당시에만 해도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 일본은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좀 사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예상이 크게 엇나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고 일본 역시 기준금리를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이고 일본의 기준금리 0에서 0.1%입니다. 금리 차가 지금 5.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2022년 1월에만 해도 이 차이는 0.35%포인트였는데 워낙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다 보니까 손실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다시 엔화를 내다 팔게 되고 또 반대로 미국 증시는 좋고 이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고 달러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구도로 엔화 약세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와타나베는 한국의 김씨, 이씨처럼 굉장히 좀 흔한 일본의 성입니다. 과거 일본의 경제 거품이 붕괴되고 장기 불황, 제로 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엔저 현상이 벌어지니까 당시 일반 주부들까지 적극적으로 엔화를 사들였습니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금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이 개인 중상층 가정주부 투자자들이 일본 당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력 때문에 와타나베 부인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슈퍼 엔저 현상이 더 두드러지면서 또다시 일본 외신들은 와타나베 부인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금융당국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엔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일본 기업의 생산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실제로 지난 6월에 일본 도매 물가 상승률이 엔화 약세로 가속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 물가 지수는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9.5% 상승했습니다. 5월 상승률인 7.1%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네, 이에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 차례 개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재무부는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9조 7,885억 엔을 투입을 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 조치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었는데 조치에 나선 직후에 엔저 현상이 조금은 주춤을 하긴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엔화 가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을 주도해왔지만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일본 정부는 재무성에서 외환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관을 교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다 마사토가 물러나고 또 후임으로 금융규제 베테랑인 아츠시 미무라 국제국장이 취임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정기적인 인사라고는 보도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시점이 엔화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에 바뀌게 된 것이어서 일본 외신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 산업의 부활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일본이 좀 제조업 강국인 만큼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수출 가격을 좀 크게 낮춰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하나 보면요. 이 기사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평균도 지금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편입 종목 수가 많은 토픽스, 이것도 1990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어왔죠.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199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 연간 물가 상승률, 이게 평균 0.35%에 불과를 했지만 2022년 4월 이후에는 매달 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드디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대만의 TSMC 등 이 첨단 기술 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가 된 점도 일본의 좀 낙관적인 전망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엔저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도 큽니다. 엔화 가치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GDP 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넘겨줬습니다. 2010년에 2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이후에 10년 이상 좀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켜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일에 넘어갔습니다. 한 외신은 IMF 예측에 따르면은 일본의 경제 순위는 2026년과 2028년 사이에 세계 5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신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화 가치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또 엔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인 만큼 지금 일본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오는 7월 30일에서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이때 금리 인상을 단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니케이 아시아 보도가 있었는데 7월 11일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 채권이 매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서 일본 은행이 7월 말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 공세로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이 7월 9일 거래에서 1.09%까지 올라서 7월 3일 기록한 1개월 최고치인 1.1%에 근접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매서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1,309억 엔, 우리 돈 1조 1,200억 원어치의 일본 장기 국채를 순매도한 것으로 또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미국 블리클리 금융그룹 최고 재무책임자는 7월에 일본 금리가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버나이트 지수 스와프 가격은 7월 30일 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의 0.1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40%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중순 정책회의 때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 수준이었습니다. 네, 앞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지속적으로 도달을 할 것이라고 아직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전에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음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엔 이 슈퍼 엔저 현상,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저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올해 들어서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엔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원화를 엔화로 바꿨다가 엔화 가치가 오를 때 다시 팔아서 환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원엔 환율 지금 100엔당 880원대 내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 1조 2,924억 엔으로 작년 말 대비 14.1%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달러 예금 잔액 대비 15.4% 줄어든 것과 좀 대비가 되거든요. 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엔화 예금 잔액 100억 7천만 달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에 최대치이자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지금 또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엔저로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일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중 효과 때문인데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지금 작년보다 2.3% 올라서 거품 경제 시절인 199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엔저 현상이 좀 길어지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네,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을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좀 불리하게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나 철강 등의 업계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보면요. 세계 시장에서 한일 두 나라의 수출 경합도 2023년 기준 0.458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의미인데 0.5 이상이면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엔저 현상에 대한 세미나를 좀 열기도 했는데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일본 기업은 상품 단가를 엔화 가치가 절하된 이 폭만큼 낮추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면서 만약 원화가 엔화를 따라서 절하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는 엔저 심화에 좀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선다면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일본과의 수출 경쟁 관계 등이 부각되면서 원화와 엔화가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분석을 내놨거든요. 엔화가 먼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국의 통화 가치의 동반 약세 현상이 심해지면서 한일 외환 당국도 최근에 공동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강하게 개입에 나서서 과연 양국 외환 당국이 이 환율 1차 방어선으로 꼽히는 원달러 환율 1,400원 또 엔달러 환율 160엔을 지킬 수 있을지 어디까지 방어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슈퍼 엔저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